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도 세계 7번째로 자력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는 나로호 때와 다르게 대부분의 주요 기술을 한국에서 직접 개발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푼돈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결국 발사를 성공해낸 과학자들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치병의 나라 한국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정치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 정치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은 윤 대통령이 누리호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내기도 전에 마치 자기가 아직 대통령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트윗을 남겼어요. 잊혀지고 싶다더니 대체 잊을 기회는 언제 주려는지 어떻게 있겠어요? 저렇게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데 누가 봐도 숟가락을 얹으려는 얕은 수작으로 보이는 장면이죠. 그냥 억지 시비가 아니라 문재인은 실제로 누리호를 갖고 지금껏 계속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숟가락을 얹으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 당시에 언론 보도는 전부 청와대 발로 나갔습니다. 웃긴 것이 이 프로젝트는 90년대에 이미 계획이 세워졌었고 계속 미뤄지다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이명박 정부예요. 문재인이 손가락을 얹을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항공우주 개발 예산은 줄어들고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다 완성되고 이제 쏩니다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한 것처럼 나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실 텐데 누리호 발사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문재인은 지가 발사센터를 가서 직접 기자들을 불러놓고 브리핑을 합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하는 배경이 허전하자 문재인 측 기획 담당이 과학자들을 불러다가 문재인 뒤에 배경 마냥 세워놓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누리호 병풍 사건이에요. 과학자들을, 그것도 지금 막 발사를 할 거라서 미치도록 바쁘고 긴장되는 상황에 불러다가 대령통 배경으로 병풍을 세운 거예요. 10년 넘게 노력한 누리호의 발사가 문재인 정치 장사 이벤트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이벤트 기획사 직원들이 연구소 내부를 다니면서 과학자들을 이리 가라 저리 서라 하는 꼴이 벌어진 거예요. 누리호 발사 직전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어땠느냐? 대통령실에서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다른 국민들처럼. 대통령실이 밝힌 두 가지 이유는 첫째로 대통령이 가봐야 도움은 안 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방해만 될 테니까 부담을 주는 것이 싫다. 둘째, 성공을 하면 그 공이 대통령에게 쏠리게 된다. 그건 주객전도다. 공이 과학자들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가지 않고 집무실에서 보겠다고요. 저는 글로도 여러 차례 쓰고 영상으로도 찍었었습니다. 현장에 높으신 분들 좀 가지 말라고요.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고 현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몰려가서 사진이나 찍고 바쁜 현장 관계자들 시켜서 브리핑 듣고 어차피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만전을 기해달라. 반드시 구조해야 최선 다할 것 당부. 이따위 의미 없는 개소리나 좀 짓거리고 돌아가는 이런 짓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실제로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라고 된 것도 너무나 교과서적으로 잘했습니다. 제가 청와대 의전이나 기획 담당이었다면 정말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저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실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윤 대통령이 정치 쇼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고 하던데 정말로 우리가 맨날 보던 그 토 나오는 청와대 숟가락질을 이제 안 봐도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윤 대통령은 발사통제센터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방해하지 말라고요. 이벤트 담당자들이 과학자들을 오라가라 하던 지난번 1차 발사 때와 비교하면 천지개벽이죠. 이걸로는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대령통과 대통령의 차이입니다. 아까 문재인이 우주 개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이 얘기가 다시 튀어나온 것도 문재인이 숟가락을 또 얹으려고 해서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삭감한 적이 없다고. 저들이 얘기하는 그 근거는 과기부의 발표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크게 걸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는 우주 개발 예산이 244%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걸 과기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개발이 끝난 사업이 있어서 그렇다고 항변을 했어요. 돈 쓸 걸 다 썼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했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개발될 기술이 다 개발됐다는 것도 아니고 1차 발사는 실패하기까지 했는데 개발 프로젝트가 끝나서
예산이 줄었다. 우주기술 강국이라는 미국이나 러시아가 GDP의 0.2%를 우주 개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사는 고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프랑스는 0.14%를 쓰고 일본과 독일이 0.06%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0.04%예요. 액수로 따지면 미국의 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끝나서 예산이 줄었다는 변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이에요. 이재명 말대로 여객기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나라라서 우주개발 같은 건 관심 없습니까 이제? 한국 국책 R&D 사업의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을 건별로 예타를 해가면서 하니까 하나 성공하면 그 다음 프로젝트를 예타해서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고 또 그게 성공을 하면 또 예타를 해서 예산을 잡고 이따위로 진행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느려지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없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 실패라도 하면 다음 예산을 안 잡아줘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이 안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로호 실패 후에 한국 우주개발 프로그램이 사실상 정지해버린 것도 이 때문이에요. 프로젝트가 끝나서 예산을 줄였다는 얘기가 그래서 머저리 같은 변명인 겁니다. 발사는 실패했고 연구는 지속되고 있는데 뭐가 끝나서 뭘 줄였다는 말입니까? 그냥 성인지 예산 같은데 수십조, 가짜 일자리 제조해내는데 200조 원씩 쏟아붓느라고 돈이 없어서 잘라놓고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쯤 됐을 때 나온 말입니다. 민주당에서 우리 우주개발 사업이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인 사업이라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말은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달 탐사 사업은 원래 노통 정부에서 세운 계획이에요. 그걸 계속 추진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예산도 늘고 시기도 더 앞당기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그 따라지들은 단지 그걸 박근혜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적폐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20년으로 잡았던 달 탐사 사업 2단계를 2030년으로 미루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실제로 달 탐사 사업 2단계는 그래서 2030년으로 늦춰졌어요. 학계에서는 이미 연구 중인 기술을 10년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냥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행된 연구가 다 사장되어 버리는 것은 물론 그때까지 들어간 돈도 사실상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그대로 추월당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은 그냥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주 개발 연구 자체를 적폐몰이하던 세력인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작년에는 2022년 누리호 발사체 성능 개량 예산 1조 5천억이 전액 삭감됐어요. 누리호 엔진 개발 자체는 2020년쯤 마무리가 된 상태고 이제 개량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버린 거예요. 대개문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작년에 삭감했다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사체 개발 관련 업체가 3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인력들은 진짜 단어 그대로 로켓 사이언티스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음 예산을 잡아줄 때까지 서류나 만지면서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다고 억지를 쓰면 되겠습니까?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저것들은 또 한술 더 떠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 예산을 삭감했다고 억지를 쓰는 중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 기사는 5월 말쯤에 나온 기사인데 소행성 탐사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을 타내는데 실패하면서 무산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에 2024년부터 2030년까지 3,900억 원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문재인 가짜 일자리 예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푼돈이지만 이게 예타를 떨어지면서 과기부가 예타를 재신청하지 않고 그냥 드랍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쪽 애들이 문재인만 우주 개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다. 공통도 삭감했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말 코미디 수준도 안 되는 시비인 게 이게 드랍된 게 언제냐? 올해 4월 21일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1분기에 윤 대통령 취임 전에 예타를 떨어졌고 올해 4월 21일에 윤 대통령 취임 전에 드랍돼 버린 거예요. 예타를 떨어진 이유도 웃겨요. 한국의 중장기 우주개발 계획이 2018년에 리뉴됐는데 거기에는 소행성 탐사 계획이 2035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아포피스라는 새 소행성이 2029년에 지구에 근접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앞당긴 거예요. 그런데 왜 기존 계획을 따르지 않았느냐고 예타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새 소행성이 발견됐다잖아요. 공무꾼, 정치꾼, 나부랭이 여러분. 그러면 니들이 아포피스에 전화를 해서 2040년쯤 오면 안 되냐고 물어보던가 10년만 늦춰달라고.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을 이따위 마인드로 대하니까 고작 한다는 게 과학자들 병풍 세워놓고 지가 뭐라도 한 것처럼 숟가락 얹는 거죠. 결국 공교롭게도 지가 방해를 안 하니까 성공을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근데 거기에 숟가락을 또 척 얹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깔 때는 언제고. 누리호 1차 발사 전 브리핑은 문재인이 했습니다. 그러나 발사가 실패하자 과기부 차관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어요. 이게 문재인 치세를 하나로 요약해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문재인이 5년 동안 돌리던 숟가락 공장의 토 나오는 모습이죠. 어쨌거나 이런 경사를 두고도 영상을 이런 내용으로 채우게 만드는 저것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는 그 숟가락 공장은 안 돌아가니까 뭐 양산에서 계속 떠들고는 있습니다만 곧 들어가실 거니까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우주 기술은 갈 길이 멀어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누리호 발사는 선진국들은 반백년 전에 개발한 기술일 뿐입니다. 고작 2조 원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푼돈으로 만들어낸 엄청난 쾌거지만 이를 잇는 거액의 그리고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냄비 끓듯 호로록 끓어 넘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숟가락보다는 기술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을 만났으니까 대통령이 과학기술을 책임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지난 5년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